평가사들은 투자 잘하나요? 부동산 투자. 부동산 투자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이나 할까요? 주식이나 할까요? 이거 너무 좀 큰 범위 주제인가?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좀 쉽게 볼 수 있을까요?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한 김에 하나 더, 그러면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네네. 어디 살고 싶어요? 일단 2023년 부동산 전망 어떻게 해요? 이거 좀 물어봐도 되나? 저는 좀 뭐 집가 변동률이라는 그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제조업이 지금 뭐 공급망 문제가 있잖아요. 사실 뭐 네, 감정평가사를 합격하신 지 오래돼가지고 사실 평가사 수업 얘기하기 조금 그래요. 그리고 그때 배우셨던 이제 강사님들은 대부분은 은퇴하셨잖아요. 몇 분 빼고는. 그렇죠. 네네네. 하고 싶은 말이 없겠지만 네. 그리고 특히 투자도 조금 이제 관심이 많으셔서 일단 2023년 부동산 전망 어떻게 해요? 이거 좀 물어봐도 되나? 너무 어려운 네. 방대한 질문인데 좀 좁혀주세요. 그럼 뭐 지역이나 그러면 유형이나 2023년 부동산 오케이 수도권 어떤 거 같아요? 수도권 아파트. 네, 아파트. 수도권 아파트. 저는 좀 별로 별로? 것 같아요. 네. 공급이 예정된 게 너무 많고 네. 이미 심리가 확 꺾여버린 상태인데다가 저도 마찬가지 하락을 예상을 하는데 쉽게 말해서 그냥 저희 이제 2030 세대라고 말하는 그 세대가 돈이 없죠. 돈을 그 부동산 상승한 거에 비해서 이제 소득이 많이 그럼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조금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근데 수도권 아파트는 너무 쉬우니까 좋아 보이는 거. 괜찮다. 어느 파트가 괜찮을 것 같습니까? 공업용지. 이따가 저랑 치맥할 때 한잔 얘기하면 저도 요즘에 공업 오케이. 여러 가지 근거가 있는데 공업용 괜찮은 것 같아요. 우리 저희 지금 찍고 있는 여기 성수동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얘기한 거는 그 서울에 있는 이런 가짜 중공업 지역 같은 그런 가짜들이 아니고 네. 진짜 공장? 공업 지역.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? 이거는 좀 뭐 집가 변동률이라는 그 통계 자료가 있잖아요. 네네. 근데 그게 물론 뭐 완전 정확하거나 아주 디테일하거나 그런 자료는 아닌데 네. 참고로 볼만 하거든요. 딱 네. 그 해에 유행한 게 확실히 1등이 되긴 하거든요. 네. 근데 제 2017년 이럴 때 세종시에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, 평가를. 그때 세종시 계획관리 지역 집가 변동률이 1년에 거의 뭐 10% 육박했었거든요, 거의. 근데 지금 거의 비슷한 게 있어요. 거기까지. 네. 더 디테일한 건 저희 이제 전용 보면서 얘기하죠. 알겠습니다. 울산은 어떤 거예요? 울산은 뭐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울산은 그냥 뭐 그냥 평이. 그러면 이제 2023년은 이제 경상도 쪽에 공업 용지가 괜찮다. 경상도는 아니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좁혀서.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변율 말고 또 다른 근거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만 더 제시해 주실래요? 일반 경기에서 좀 제조업이 지금 뭐 공급망 문제가 있잖아요. 사실 뭐 거시경제까지 간 것 같은데 우리가 뭐 공급망 문제가 있잖아요. 확실히 뭐 중국을 뭐 배제한다든지 뭐 그런 면에서 뭐 제조업이 당연히 뜰 수밖에 없는 문제고 지금이야 뭐 이자율이 높고 뭐 그런 면 있는데 그런 게 좀 해소되면은 좀 뭐 공업 용지 쪽이 좀 괜찮다. 거시적으로 봤을 때 이미 좋고 그 추세가 좀 유지될 것 같다 어느 정도. 근데 공업 용지가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LTV가 주거용이나 이제 다른 데에 조금 덜 규제가 심하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조금 캐시플로우 있는 사람들은 역시 공장 쪽으로 해가지고 아시겠지만 산단 같은 경우가 이제 산단에 계시는 사장님들이 물론 잘 만들고 매출이 좋아서 부자인 경우도 있지만 잘 분양 받으셔서 비싸게 권리금 껴서 파시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생각해보니까 투자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그거는 그쵸? 사실은 그냥 공장 하시는 분이 하시다가 우연히 남는 건 땅밖에 없더라 이렇게 되는. 근데 이것도 진짜 많이 듣는 질문인데 평가사들은 투자 잘하나요? 부동산 투자. 부동산 투자. 저는 주위에는 잘하는 사람 못 본 것 같고요. 부동산 투자. 의외로 평가법인의 그런 직원분들, 평가사가 아닌 직원분들 중에 또 그렇게 돈 잘 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. 그 직원분들 중에 맞습니다. 확실히 현장을 임장을 많이 다니니까 훨씬 많이 가니까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면 평가사들은 왜 부동산 투자를 잘 못할까요? 나한테 맨날 질문하던데. 제 생각은 좀 후행적인 데이터만 보게 되고 거래된 걸 보고 그쵸. 평가 사례가 찍힌 걸 보고 그리고 미리 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나가도 돼요?
그러다 보니까 네. 그래서 좀 후행 데이터만 보게 되고 네. 또 사람이 기본적으로 맨날 뭐 어디 사고 터졌다더라 이런 정보만 듣게 되다 보니까 보수적으로 네. 변한 면도 있는 것 같고. 그리고 좀 직업병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이제 시장 가치잖아요. 이게 사실 뭐 평가사마다 재량이 있어서 가격의 범위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평가사들이 보는 시각 거의 비슷하잖아요. 비슷하자 법에도 돼 있고. 근데 이제 투자 가치와 이제 시장 가치와의 맞다. 괴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맞아요. 저희는 조금 확장해서 말하면 과거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. 과거에 어떻게 거래됐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다소 손해를 받아 그냥 야수의 심장으로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. 그래서 평가사들은 이거 재보고 저거 재보다가 타이밍을 많이 놓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. 그 평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그 아파트 가격 미친 듯이 오를 때는 네. 시골가 찍힌 거하고 호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. 네. 뭐 내릴 때도 마찬가지고. 그렇죠. 네. 그 과정에서 이제 시장 가치랑 투자 가치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. 예를 들어서 지금 시세가 100원인데 호가가 120원이고 150원이 간다. 그러니까 100에서 120원, 150원이 간다. 그럴 때 평가사들은 이제 120원을 안 사거든요. 이 100원에 거래됐는데 물론 이제 호가 이런 것도 보겠지만 근데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걸 넘어서 보시기 때문에 좀 직업병 비슷한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부동산 얘기한 김에 하나 더 이제 금액과 상관없이 네네. 어디 살고 싶어요? 저는 지금 사는 데가 마음에 드세요? 저는 뭐 전국 다 살아봤잖아요. 뭐 서울, 경기도, 광명, 충청 네. 다 살아봤는데 그렇죠, 지금 사는 데가 네. 저는 그러니까 사람 성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좀 약간 한적하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봐요. 지방 사람들한테 항상 물어보는데 네. 그 뭐지 그 뮤지컬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네네네. 뭐 명품이나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그렇죠. 아니면 뭐 나는 여자를 많이 만나고 싶다. 네. 그러니까 뭐 이런 사람들은 뭐 도시로 갈 수밖에 없고요. 사람 많이 나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도시로 갈 수밖에 없고 네. 그런 거보다는 나 뭐 아웃도어 활동 같은 걸 좋아한다. 또 그냥 산책, 그냥 명상, 사람 없는 게 좋다. 네. 이런 사람들은 좀 저같이 좀 그런 데가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하락기에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어떻게 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? 공부를 하는 없죠? 게 이 기회에 조금 쉬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큰 움직임 멈추고 이 기회에 좀 공부를 하거나 조금 살짝 조금 관망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평가님은 어떻게? 딴 걸 해야죠. 왜냐면은 제가 지금 뭐 투자를 시작하면서 네. 별일이 다 있었어요, 사실은. 네. 그러니까는 지금 21년도에 보통 투자 뛰어든 사람이 많잖아요. 그런 그렇죠. 분들은 이게 되게 고통스러울 수 있는데 네네. 근데 이런 건 사실 뭐 연례 행사라서 자주 있는 거예요, 사실은. 그러니까 뭐 제 기억나는 게 뭐 트럼프 당선, 네. 브렉시트, 아니 사실 그 전에 2016년 초에 중국에서 한한령이었나 좀 그런 게 있으면서 네. 사드? 사드도 있었고 뭐 그러면서 그때 사드는 더 꺾였고 이유가. 네. 2016년 말에는 제가 말씀드린 뭐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 그런 게 있었고 네. 17년에는 좋았던 것 같은데 18년 초 되니까 갑자기 뭐 삼성전자 그 반도체 하강 뭐 그런 이슈 있으면서 전체 코스피 다 꺾이고 근데 그게 2018년 초에서 사실 그 추세를 보면 2020년 3월까지 사실은 쭉 내린 거예요 사실은. 근데 그 기간에도 버는 사람들 다 벌었죠 사실은 또. 그러면 투자 목적으로 젊은 사람들은 부동산이 나을까요? 주식이 나을까요? 이거 너무 좀 큰 범위 주제인가? 그런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. 그러니까 넓게 보고 디테일을 봐야 될 것 같아요. 부동산도 디테일, 주식도 디테일. 그러려면 지금 공부해야겠네요. 뭐 항상 공부 항상 해야죠. 공부 평생 공부해야 되는 거고. 그러면 만약에 평가님이 초보자로 주린이 때로 돌아가면 이제 제일 먼저 할 게 뭘까요?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맨 처음 투자 공부할 때 딱 그 기업에 대한 설명이 나온 그 잡지 같은 거에서 네네. A부터 끝까지 Z까지 봤대요. 네. A 기업은 처음에 A로 시작하면 뭐 애플이다. 애플은 뭐 하는 기업이고 뭐 그런 현재 사전 주가가 백과사전 같은 게 얼마고 있구나. 이익은 얼마고 그런 걸 그러니까 그 정도 노력은 있어야 된다. 네네. 근데 미국 주식 뭐 제가 좀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뭐 한 7,000개 됐었다. 그럼 뭐 요즘 뭐 코스피 뭐 2,000개 코스피 합쳐서 2,000개 정도 되잖아요. 그럼 뭐 그 정도는 다 본다 생각하고 가부터 하까지 다 본다 생각하고. 근데 본다는 게 뭐 기업 설명서라든가 재무제표 그런 거 다 보는 건가요? 그렇죠. 사업 분석, 사업 보고서 봐야지. 사업 보고서. 주식 관련해서도 많이 여쭤보시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이런 거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효율적으로 좀 쉽게 볼 수 있을까요? 많이 봐야 돼요. 그냥 계속 왜냐면은 물론 평가사 공부하면 회계 공부하잖아요. 네. 근데 그거랑
또 그 뭐 기업 투자용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하면서 뭐 모르는 단어 있으면 다 검색해보고 네. 요즘 다 잘 나오잖아요. 또 네. 다 검색해보면서 하면은 다 설명이 어떻게든 다 돼 있어요. 블로그든 뭐 카페든 간에. 그런 거 보면서 공부하면 될 것 같아요. 아 그럼 결국 호기심이 제일 중요하네요. 호기심 중요한 것 같아요. 호기심. 100억 있으면 뭐 할 거예요? 자고 일하는데 100억이 생겼어. 계속 지금처럼 살 것 같아요. 아 그래요? 100억이 생겨도? 1000억이 생겨도? 저는 생겨도. 아 그래요? 그러면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그 하시는 분들한테 뭐 유의점이라든가 그런 거 조금 하나만 좀 알려주세요. 뭐 미래를 보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. 부동산 투자할 때 뭐 네. 지금 당장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뭐 누가 샀는데 얼마 올랐다더라 이런 게 아니고 네네. 좀 더 미래를 볼 수 좀 더 있는. 미래를 네. 미래를 보고 그리고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고. 휘둘리지 않고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이클 사이클.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. 남한테 휘둘리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준비지 않고. 뻔한 얘기. 그렇죠. 근데 그게 다 정답인 것 같아요. 네. 뻔하고 추상적이지만 제일 어려운 얘기인 것 근데 같아요. 그 미래를 예측하고 간다는 게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. 알겠습니다.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. 그러면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